여러분, 매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100편 보는 것보다 이 영상 한 번 보는 것이 100배 유익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커뮤니티에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영업 마케팅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자영업 마케팅 교육 7년을 했습니다. 마케팅 경력은 10년이 됐습니다. 컨설팅 회사 대표이고 20만 다운로드 사용자 앱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만난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마케팅에 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1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매출 올리기. 2강 요즘 유행하는 거죠. 쇼폼 콘텐츠로 가게 알리는 방법. 3강 스마트 플레이스 검색 최적화 만들기. 검색 최적화는 상위 노출 말하는 거죠. 4강 매출을 올려주는 키워드 찾기. 5강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체험단 커뮤니티 마케팅. 커뮤니티 마케팅은 맘카페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강 자동으로 매출 올리는 광고 만들기. 7강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단골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안내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매출 올리기. 인스타그램 핵심 요소는 3가지.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의 핵심 요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그 다음에 해시태그, 팔로우 이렇게 3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지금은 이제 해시태그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분석해서 어떤 해시태그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검색창에 업스타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는 업스타태그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접속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제 부산 맛집이 가장 큰 해시태그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 맛집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 보면 연관 해시태그로 해운대 맛집, 부산 맛집 추천, 동네 맛집, 광안리 맛집, 남포동 맛집 이렇게 해시태그가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분석해야 될 것은 게시물 수를 먼저 봐야 돼요. 게시물 수가 많은 게 큰 해시태그겠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일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사용량을 보는 거예요. 사용량은 뭐냐면 최근 30일간 일평균 사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평균 얼마나 이걸 썼는지 그런 거죠. 이 게시물 수가 많아도 이 사용량이 최근 사용량이 작은 거 어때요? 그 유행이 조금 지고 있는 거고 게시물 수가 별로 없는데 일평균 최근 30일 평균 사용량이 많은 거는 지금 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평균 좋아요 수 뭐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대표님이 사업하시는데 관련된 우리 가게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여기서 전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찾아 가지고 메모장이나 따로 기록해 놓고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인스타를 그냥 대충 쓰고 싶은 해시태그 막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자,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내가 하는 거는 솔직히 가장 쉽지만 효과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가게 사진을 올려주면 어때요? 사진 찍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찍을 거리를 제공하면은 고객들이 사진 찍지 말래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제 계산대 옆에 이렇게 큰 곰인형을 갖다 놨으면 이거는 연인끼리 와서도 찍고 가족끼리 와서도 찍고 사진 찍어라 마라 할 필요가 없겠죠. 제주도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요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많이 퍼지게 마케팅을 한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요거는 매장의 밖이나 안에 내부에 이런 달조명 같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술 먹다가 친구랑 술 먹다가 연인끼리 술 먹다가 각도를 돌려서 저 달조명 아래 달이 달조명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감성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진 찍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는 좀 이렇게 연관된 게 지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연관된 거 필요 없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떤 제가 우연히 본 건데 그 무슨 마라탕 집 같은 데 있는데 가게 앞에다가 전신 거울하고 피카츄 인형 같은 거 놔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찍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탕 가게랑 피카츄 인형이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요. 또 제가 쓴 책에 나온 건데 제가 와이프랑 지나가다가 이제 호떡을 차에서 인제 호떡 파시는 푸드트럭 같은 데서 인제 호떡을 파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인제 호떡 사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호떡을 파시는데 그 밑에 레트로 인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트로 인형 이걸 왜 갖다 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객들이 구경도 하고 스 사진도 심심하니까 사진도 찍으라고 그렇게 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진 찍어서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사진은 이제 사진 찍을 거리는 꼭 가게와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사진 찍을 그 어떤 거라도 있으면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사진을 안 찍으면은 보상을 해 주고 유도할 수 있어요. 이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을 올려주시면은 뭐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때는 이제 보상을 해 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를 체크하셔야 될까? 내가 해시태그를 분석한 거를 이 사람들한테 줘야 돼. 요런 해시태그를 써서 올려주세요. 해야지 돈 낭비하는 일이 없겠죠. 그냥 놔두면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 이렇게 올리면은 그런 해시태그로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검색하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올려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스타 태그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해시태그를 찾아 가지고 고객들한테 "요런 해시태그를 써서 올려주세요." 요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진이 노출되고 우리 가게를 알릴 수가 있겠죠. 자, 해시태그를 많이 쓰기 적게 쓰기. 요거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10개 써야 된다. 뭐 5개 미만으로 써야 된다. 뭐 15개를 써야 된다. 아니면은 30개를 꽉꽉 채워서 써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0 개를 쓰건 15 개를 쓰건 5 개를 쓰건 그 해시태그가 해시태그끼리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해시태그 그 예를 든 그것은 부산 맛집이라면 부산 맛집하고 뭐 부산 고깃집, 부산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채운다고 마팔, 선팔 뭐 너도 해, 나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 뭐 이런 걸 막 그냥 막 쓰신다면은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좋다는 해시태그를 다 쓰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는 인스타그램 그 AI가 이거를 어떤 건지 어떤 콘텐츠인지 이거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노출을 안 시켜 주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는 해시태그로 쓰셔야 돼요. 관련성이 있는 개수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5 개를 쓰면은 관련성이 있게 쓸 수 있지만 10 개를 쓰면 어떨까요? 관련성이 점점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적게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온라인에서 뭐 떠도는 그런 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4 년째 4 년, 5년 정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매달.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기 마케팅 담당자한테 본사 마케팅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얻은 거니까 믿고 신뢰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게 쓰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거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죠? 2 강 쇼폼 콘텐츠로 가게를 알리는 방법. 자, 요즘 쇼폼이 유행이죠. 쇼폼을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숏폼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1분 이내에 촬영해서 그냥 올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1분 이내에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틱톡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를 촬영해서 3 군데에 동시에 올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대중을 상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상도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영상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 영상을 조회해요. 유튜브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을 참조하고 같은 주제의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삼겹살에 관한 거를 조회를 해 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많이 조회수가 막 몇백만 나오는 영상들은 대부분 뭘까요? 삼겹살을 막 굽는 영상이에요. 맛있게 굽는 영상.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촬영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뭐 커피숍을 하신다. 그럼 커피에 관한 영상은 어떤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커피 신입 알바가 뭐 실수한다거나 신입 알바가 무슨 어떤 거를 만든다거나 이런 영상이 잘 터져요. 그래서 고런 영상을 참조해서 만드시면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인제 숏폼을 했는데 뭐 영상 촬영 같은 걸 잘 하진 않는데, 그래서 한번 구독자 없이 한번 해 봤는데 많이 올리니까 이 중에 이렇게 터지는 게 있어요. 13만, 여기 23만 이렇게 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한 번씩 터지면은 어때요? 가게에 엄청 많이 알려지겠죠. 그죠? 이거는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는 이런 조회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숏폼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편집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사람들 유튜브나 그런 거 릴스 같은 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 편집을 하지 말랄까?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편집을 배워야 하고 그러면 또 못하게 됩니다. 글자 정도만 넣을 수 있으면 좋죠. 글자 정도만 넣어서 그냥 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편집을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또 못하게 돼요. 편집 배워서 언제 하실 거예요? 아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가게에서 그냥 촬영을 하신 다음에 인스타에서 바로 편집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서 글자 수만 넣어서 바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회수가 터지는 영상이 나오거나 이런다면 어때요? 좀 인제 '잘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때 편집 좀 배워서 또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이걸 편집을 배워서 하려고 하시면은 시작을 못 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단 해 보세요. 그러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강 스마트 플레이스 검색 최적화 SEO 만들기. 검색 최적화 SEO가 뭘까요? 검색자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에 노출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SEO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제 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용어가 인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용어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그 이게 어떤 건지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거는 검색 엔진 봇이 문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다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그 블로그에 쓴 그 글자를 다 그냥 긁어오는 거예요, AI 봇이. 그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에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쓴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있는 정보를 AI 봇이 다 긁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덱싱이라고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아 요건 맛집에 관한 거구나. 이건 옷에 관한 거구나. 이건 커피에 관한 거구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에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랍에다 막 꽂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이제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콘텐츠인지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덱싱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거를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걸 랭킹을 매기는 거죠, 랭킹을. 그래서 좋은 정보를 순서대로 위부터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 예, 이게 검색 최적화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스마트 플레이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도출 순위를 결정하는 모델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적합도는 검색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인지도는 고객들이 선택한 인기 장소, 신뢰도는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었는가 요거죠.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요 세 개로 판단을 합니다. 네, 먼저 적합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의 어떤 항목과 연관도가 높은지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상호명, 업종 카테고리, 관련 키워드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합도에 맞아야지 일단 그게 AI 봇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노출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기도. 많이 찾고 많이 방문한 리뷰평이 좋고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플레이스. 해당 스마트 플레이스의 리뷰 클릭 수, 리뷰 수, 예약 수, 최신성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인기도가 많은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인기도가 핵심이에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신뢰도,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 입력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어뷰징 등을 수치화해서 해당 스마트 플레이스가 이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산출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영수증 리뷰 작업 등을 하면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일단 어뷰징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공지도 여러 번 왔죠. 영수증 리뷰나 그 전달된 영수증 이런 거 한다거나 이제 트래픽 작업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제재를 가한다 이런 공지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죠. 첫 번째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적는 게 우선이에요. 모든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 이게 최적화의 지름길입니다. 플레이스 시스템을 잘 활용했는가? 네이버 예약, 네이버 페이, 스마트콜, 블로그 새 소식 연결, 네이버 톡톡, 기타 기능 등이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실 전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예약이나 뭐 네이버 페이, 뭐 스마트콜 이런 거, 네이버 톡톡 이런 거, 이런 기능들을 네이버에서 왜 제공을 할까요?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맘대로 그냥 우리랑 안 맞는다 그래서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점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감점을 받겠죠. 그래서 모든 기능은 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표 키워드 5개는 메뉴명, 서비스명, 상품명 등을 입력한다. 주의, 이제 지역명, 맛집 등의 키워드를 쓰지 않는다. 당연히 지역명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스마트 플레이스 자체가 지역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명 필요 없죠. 무슨 맛집 같은 것도 여기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키워드 5개 쓰는 란에 보면은 메뉴명, 서비스명 이렇게 짜장, 짬뽕 이렇게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 예시까지 됐는데 이제 인터넷에 이런 거 보고서 무슨 맛집 이런 거를 5개씩 쓰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런 게 노출이 더 잘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역, 건물, 거리, 유명한 장소를 녹여 쓴다. 위치,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쓰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올 때, 버스로 올 때, 지하철로 올 때, 걸어올 때를 나누어서 역, 건물, 거리 등 유명한 장소를 녹여 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쓰고 싶은데 막 쓸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찾아오는 길하고 상세 설명 요런 데밖에 이제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어떤 그런 키워드를 쓰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AI 봇이 크롤링 한다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긁는 거. 그때 인제 그런 관련 키워드를 긁어 가겠죠. 자, 상세 설명. 관련 키워드를 녹여 쓴다. 부산 해운대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면 소개글에 카페, 디저트, 커피, 케이크 등 관련 키워드를 녹여 쓰면 이제 AI 봇이 그 데이터를 긁어가 가지고 어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요거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거 요런 걸 또 찾아서 쓰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썸트렌드라고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분석 센터, 소셜 분석, 연관 분석 여기를 찾아 들어가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언급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수원 카페라고 검색하면은 수원 카페를 검색했을 때 이제 어떤 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느냐, 같이 언급을 하느냐 그런 거는 뭐 케이크,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그니처 뭐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언급하는 키워드를 그런 거를 더 상세 설명에 추가로 써 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썸트렌드 여기 기억하시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의 핵심은 인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검색을 했을 때 여기 3선을 눌러 보시면은 3선 누르는데 선 3개짜리 여기 있네. 선 3개짜리를 눌러 보시면 디폴트가 요즘 뜨는으로 돼 있어요. 요즘 뜨는. 그래서 요즘 뜨는 뭐예요? 인기도죠. 인기도가 핵심입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뭐를 고치면 상위 노출되고 뭐를 고치면 상위 노출된다 이런 거 많잖아. 뭐 지금 큰일 났다. 뭐 로직이 바뀌었다. 막 이러는데 사실 그런 거 고친다고 해서 상위 노출 됩니까? 상위 노출이 안 되죠. 그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걸 고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점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려면 점수가 높은 거를 우리가 끌어올려야지 상위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게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은 유입, 예약, 블로그 리뷰, 방문자 리뷰, 인기도 점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인기도 점수가 올라가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은 뭐 클릭 수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입만 많으면은 뭐 클릭 수만 많으면은 상위 노출이 되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유입이 된 다음에 그 체류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정보들을 많이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정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유입이 됐으면은 예약하려면 어때요? 예약하려면 거기서 클릭하고 계속 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리뷰가 많으면 또 리뷰 보느라고 또 거기 또 체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기도 점수가 올라가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4강. 매출을 올려주는 키워드 찾기. 자, 키워드는 어디서 찾느냐?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 플랫폼, 도구, 키워드 도구 요렇게 찾아 들어가시면은 우리 가게와 관련된 키워드를 전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키워드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은 여기 네이버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도 여기서 끌어다가 쓰는 거지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공하는 네이버에서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홍대에서 장사하고 있다 하면은 홍대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홍대 맛집과 관련된 키워드, 연관 키워드까지 쫙 표현이 되죠, 여기. 매출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해요. 매출 키워드. 그래서 매출 키워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게 이렇게 두 개로 제가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대표 키워드는 뭐예요? 부산 맛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첫 번째는 남포동 맛집, 두 번째는 남포동 고깃집, 그다음에 고기 중에서 또 세분화 들어가면 남포동 삼겹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 키워드는 18만 건, 조회수가 이제 월간 조회수가 18만 건 정도 되고 첫 번째 세부 키워드로 되면 9만 건, 두 번째는 3만, 남포동 고깃집은 3,600건, 그다음에 남포동 삼겹살은 1,800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뭐 대행사나 이런 데서 막 무슨 맛집 같은 거로 해서 상위 노출되면은 뭐 매출 몇 천만 오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큰 키워드를만 이제 막 쓰려고 하는데 사실 이 큰 키워드는 경쟁도도 심하고 사실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세부 키워드를 쓰시는 게 훨씬 매출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부산 맛집은 내 매출 키워드일까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 맛집이 제일 큰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맞는 키워드일까? 매출 키워드일까 아닐까? 자,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부산 맛집이라는 거는 부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까요? 부산 사람들은 부산 맛집이라는 걸 많이 검색을 안 하겠죠. 왜냐면 동네 위주로 검색을 하겠죠. 그럼 부산 맛집은 누가 검색을 할까? 외부에서 부산을 여행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여행 코스나 유명 관광지 같은 데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부산 맛집은 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부산 동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관광 명소나 이런 여행 코스 같은 데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산 맛집은 내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광지나 어떤 그 관광 코스나 이런 쪽에 관련 있는 데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부산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부산에서 하는데 동네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는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죠. 돈만 날리는 거겠죠. 5강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 체험단,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 자, 스마트 블록이라고 다들 아시죠? 어떤 거를 검색을 했을 때 부산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 파워링크 광고 나오고 스마트 플레이스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 카페 글도 나오고 그런 게 이렇게 블록 단위로 나오는 거를 이제 스마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산 광안리 맛집이라는 이런 스마트 블록도 생기고 부산 남포동 맛집이라는 스마트 블록도 생기고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데 노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보를 여기다가 깔 수가 없어요. 대표님들이 직접 써가지고 여기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이제 그 블로그 글만 어떤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블로그 글만큼이나 맘카페 글, 지역 카페 글도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역 카페 글은 또 이거보다 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지역 맘카페 회원들에게도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한 스마트 블록에서 검색 노출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카페 글도 보면은 이런 부산 맛집이라는 거 쓰면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뭐 1000, 1000, 7000 여기 많이 나오고 1만도 나오고 그랬죠. 여기도 1만도 나오고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카페 회원들한테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색 노출도 되고 일석이조죠.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맘카페 같은 데는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거기 극성 아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극성 아줌마들 괜히 역풍 맞으면은 겁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공략을 안 하시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고객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지역 맘카페예요. 근데 고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사업을 못할 때가 많은데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를 무섭다고 해서 공략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휴 업체로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휴 업체를 하면은 뭐 1년에 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좀 돈이 아까워서 좀 많이 꺼려 하겠죠. 근데 그거를 제휴 업체로 입점을 하는 거가 속편하고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그 입점을 해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거기 입점해서 내가 우리 가게 홍보글을 거기다 한 번씩 쓰는 거. 이거는 사실 아주 얕은 수준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입점했으면은 거기에 맘카페 그 회원들한테 우리 가게 리뷰를 쓰게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 거기다 리뷰를 까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고수가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나는 입점하기가 너무 싫다. 그러면 어떨까요? 가상인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 뭐 인터넷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맘카페에 나와 있는 중에 쌍둥이맘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쌍둥이맘인지 쌍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까요? 이런 후기 같은 것도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쓴 후기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후기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업자들이 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이 고객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는 당연히 업자들이 침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쌍둥이 마음으로 가상인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는 이제 뭐 데이터를 다 이용한다거나 내가 여기서 우리가 뭐 미슐랭 맛집에 나오는 무슨 집이다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뭐 지금 공개하기가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맘카페는 무조건 활용하시는 것이 득입니다. 여기를 활용 안 하시는 거는 여기 활용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많이 이제 영상에서도 또 얘기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너무 역풍 맞을까 봐 극성 아줌마들한테 역풍 맞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여기를 공략을 안 합니다. 근데 효과가 좋아요.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 대부분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블로그 체험단은 그럼 우리가 어디서 모집할까요? 블로그 체험단. 일단 전화 오는 업체에다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말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한다, 뭐 얼마 매출 올려주겠다 이런 거밖에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할 때는 요런 크몽이라는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데에도 소규모 블로그 체험단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보시고 요런 데서 눈탱이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긴 리뷰가 많이 있잖아요. 리뷰 막 몇천 개 있는데 이런 데 하시면은 그냥 눈탱이 맞을 일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데 요즘에도 블로그 체험단 오픈 채팅방도 많아요. 그래서 그 카톡에 보면은 카톡의 오른쪽 쪽에 보면은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검색해서 보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이런 데서 직접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공수가 많이 들겠죠. 네, 손이 많이 가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리뷰 노트라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죠. 무료로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여기서 이제 사람들 이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무료의 단점도 단점의 한계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이게 리뷰 노트라는 데도 회사인데 여기가 사람들 다 무료로 보내주고 그러면 여기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거를 하려면 이제 프리미엄 체험단이라고 이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체험단이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무료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처음 내가 해본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인데 뭐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쌓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인제 진짜 돈 내고 하시는 인제 좀 괜찮은 블로거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핵심은 내가 이제 키워드를 아까 전부 조사를 했잖아요, 우리 관련 키워드를. 그래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런 거 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블로그 체험단이 왔을 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체험단이 자기네들 맘대로 그냥 글을 쓰고 '아 돈 냈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써 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블로그 체험단한테 직접 키워드를 주는 겁니다.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조사한 키워드 있죠? 그런 걸 직접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게 키워드를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요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요거 한 행위 하나를 함으로써 블로그 체험단을 해서 효과가 100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안 하면은 블로그 체험단을 해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냥 스마트 플레이스 카운트 하나만 올라가는 그런 거 정도의 효과밖에 못 내는 거죠. 자 6 강 매출을 올리는 광고 만들기. 매출이 올라갈수록 결국은 광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SNS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이버 광고는 비싸요, 가격이.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것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방 소형 도시 같은 데도 뭐 메인 시간대에 노출되려면 뭐 2-3천 원, 뭐 3-4천 원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단가를 조금 500원 쓴다 이러면 어때요? 그럼 메인 시간대는 노출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노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 원짜리를 팔고 뭐 2만 원짜리를 판다고 했을 때 뭐 그 사람이 온 것도 아닌데 클릭 한 번에 뭐 3-4천 원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2천 원이 돼도 1,000 원이 돼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는 안 하고 SNS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SNS 광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SNS 광고를 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클릭당 비용을 150 원, 뭐 170 원, 198 원. 제가 이제 한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160 원, 190 원, 130 원, 229 원. 제일 높은 게 229 원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SNS 광고는 대표적인 거 인스타죠. 그러면 요런 걸 하실 수가 있잖아요. 고객들이 한 번 클릭해서 우리 스마트 플레이스를 오게 하는데 뭐 100 원대다. 그럼 이건 얼마나 할 수 있죠. 네이버 광고보다 몇십 배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자금이 넉넉하고 막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광고 뭐 이런 광고들 다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금이 여유롭지 않고 적은 자금으로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때요? 인스타 광고 같은 거 이런 걸 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려면 이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같은 회사인지는 아시죠? 메타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광고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홈에서 광고 관리자 설정, 결제 설정 열기, 결제 설정, 결제 수단 추가 요렇게 해서 결제 카드를 등록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납세자 번호가 있어요. 핀 번호, 납세자 번호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가세가 발생이 안 돼요. 이거 이상하죠? 사업자 등록증을 넣으면은 부가세가 나오고 없으면 안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외국 간의 거래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넣어야지 내가 광고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썼다. 그러면 100만 원만 결제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 넣었다. 그러면 100만 원 지출했으면 110만 원이 결제되는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단 1만 원으로 매출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누구나 무조건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유료 광고 하는 거죠. 사실 블로그 글 쓰고 뭐 인스타 내가 올리고 이런 거는 사실 노출 안 되면은 내 노력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는 어때요? 돈 낸 만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돈 낸 만큼 보여지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유료 광고를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광고를 좀 잘 짜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기에만 등록돼 있으면 이제 영상이나 사진 올리면 이렇게 파란색 홍보하기 버튼 뜨잖아요. 이걸 누르고 그냥 하시면 직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광고는 PC에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배우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근데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면서 기본을 익히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PC로 하는 거를 배우시면 돼요. 자, 요렇게 광고를 해도 어떤 결과를 나오냐. 여기 보면은 저희 수강생인데 오후 5시에 재료를 전부 소진해 가지고 그냥 장사를 접어요.
찾기도 힘들고 반경 1km 안에 절대 주차할 수는 없는 곳인데 요런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광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분석 결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루에 5천 원씩만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맛집 1위 하고 효과가 장난 아니다 이런 것도 줬죠. 그다음에 이렇게 줄 서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뭐 보여드리는 거는 인터넷에 장사 잘 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수강생들 가게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람을 줄 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한 분은 어떻게 되느냐? 광고를 그냥 1만 원을 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루에 10,000원씩 홍보를 하고 그래서 현재 네이버 광고는 안 하는 상태고 다른 광고업자분들도 놀라고 있었죠. 이분은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매장 한 개를 더 오픈하고 더 잘 나가고 있었죠. 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이거를 갖다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PC로 해서 광고 기법이 있어요. 그런 기법들은 지금 여기서는 뭐 설명하면은 몇 시간이 될 테니까 그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거 이런 거로 하셔도 충분히 결과는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먼저 해보시고 진짜 이거 정식으로 내가 광고를 배우겠다 그러면 네이버 자영업 시범 매출 만들기 카페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강에서는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단골 만들기. 고객이 우리 가게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까먹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가족들이랑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먹었어요. 삼겹살을 먹었어요. 근데 일하다 말고 이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난다고 바로 갈 수 있나요? 아니죠. 현생이 바쁘기 때문에 고객들은 현생이 바빠요. 그래서 까먹고 하루는 차일피일 이렇게 생각하다 미루다가 그냥 결국은 까먹어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고객들을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고리가 없으면 다시 오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와줄 때까지 그냥 쳐다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와주나, 언제 와주나, 이런 거. 예를 들면,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연결고리가 있으면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 수집해서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게 다 제안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화를,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번 왔던 고객이 우리 가게가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안 좋아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잊고 있어서 안 오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 혜택을 담아서 쏘면은 그러면 방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루 중에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건데 한두 번은 꼭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뭐 먹을까 이거잖아. 오늘 뭐 먹을까?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고객이 고민하는 시간에 혜택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대표님들이 한가할 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 타임에 보내야 될까요? 아니죠. 대표님들이, 고객들이 밥 먹기 전에, 메뉴를 정하기 전에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오늘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카카오톡에서 채널에서 제가 핵심 기능 하나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웰컴 메시지라고 있는데 이걸 한번 입력해 놓으면 누가 우리 고객이 우리 가게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 순간 자동으로 메시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계속 날릴 필요가 없이 그냥 추가하는 순간 자동으로 친구 추가하는 순간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담았으면 좋을까요? 네, 이주인의 방문 시 뭐뭐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한번 사진하고 이게 글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혜택을 담아서 웰컴을 다시 방문하게 오도록 전송이 된다면 그걸 보고 재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상당히 길었는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불황에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 잘하는 법, 브랜딩, 고객 심리 등 당장 써먹을 수 없는 방법 말고 오직 고객을 가게로 끌어들여 빠르게 매출을 올리는 실전 마케팅 기술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자영업 10억 매출 만들기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있습니다.
유료급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 전자책을 드립니다. 찾아오는 길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